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지금부터 이제 2차 이제 문제집 특강 해 드릴게요. 이쪽에 있는데. 우선 1과목 보험 이론부터 쭉 좀 해 드리고, 저기, 그 보험가입 금액까지 이렇게 보험료 여기까지 해 드리고, 2과목 이렇게 들어가도록 할게요. 우선 이제 보험 이론 부분도 해 드릴 텐데, 보험 이론에서 여러분들 한 10점에서 15점 정도 매년 나오는 부분이에요. 매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형태는 이게 이제 저기 가로넣기도 나오고 서술형 형태로 나오고 다양하게 나오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그리고 문제는 이제 그 주로 시험에 나오는 게 예전에 보면 이게 이제 이음이 있으니까 보험이 있는 거고, 보험에는 이제 손해보험하고 생명보험으로 나눠지는데, 이쪽에 농작물 재해보험은 손해보험에 속해요. 그래서 주로 시험에 출제됐던 부분이 이음하고 손해보험 있잖아요. 이쪽하고 그냥 농작물 재해보험 요런 것들에서 출제가 많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몇 번 이게 8회 때부터 보험 이론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왔는데, 몇 번 출제를 하다 보니까 이제 어디에서 출제를 할지 모르거든요. 모르니까 전 부분 여러분들이 꼼꼼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주로 여기는 이제 이렇게 쭉 보다 보면은 목차 잘 알아놓고 거기에다 살 붙여 가지고 요렇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돼요. 서술형 나오면 목차는 알아야겠죠. 목차에다가 꼭 교재대로 쓸 필요는 없어요. 교재대로는 쓸 필요는 없고, 목차에다 이렇게 살 붙여서 좀 쓰시면 된다. 서술형 나오면. 사실은 가로넣기가 좀 더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이렇게 가로넣기 5개 나오면은 부분 점수 주니까 여러분들이 부분 점수라도 받아야 돼요. 뭐 하나 정도는 모르면 못 쓰는데 4개 정도를 써서 이게 부분 점수라도 이렇게 받아야 돼요. 요렇게 문제는 여러분들의 보험 이론 농구본 교재에 있는 부분들 이렇게 요약한 부분이다. 요렇게 조금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제가 여기 이제 문제집에 보면은 그제 보면 이론 부분, 보험 이론 부분 요약해서 다 놨으니까 주로 그거 위주로 공부하시고 한 번씩 농구본 교재도 이렇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런 거 암기하는데 이게 한 번에 안 되니까 자주 보셔야 돼요. 자주. 여러 번, 뭐 하루아침에 암기 안 되니까 지금부터 자주 보고, 보험 이론이나 인수제한 같은 데 있잖아요. 자주 봐야 돼요. 시간 틈나는 대로 이렇게 보시고 자주 봐서 이렇게 암기를 하셔야 된다. 자, 문제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무엇에 대한 정의인지 쓰시고 가로를 채우시오. 이렇게, 이건 이염에 대한 얘기예요. 이염. 요렇게.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염은 앞으로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요. 일어난 일이라고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갖다 이염이라고 하거든요. 이염을 갖다가 또 다르게 정리해 보면 이렇게 미래의 일이고 안 좋은 일이면 가능성을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이걸 또 다른 얘기로 보면 이염은 손실의 기회이고 손실 가능성, 불확실성, 실제 결과와 기대했던 결과의 차이, 기대와 다른 결과가 나올 확률이라고 할 수 있다. 요렇게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가로넣기로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조금 이렇게 알아놓으세요. 참고로 이염과 불확실성은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이걸 또 굳이 구분을 한다면은, 이염은 결과와 결과의 발생 가능성이 정확히 알려져 있는 사건이 있잖아요. 정확히 알려져 있는 사건을 이염이라고 하고, 불확실성이라는 것은 결과 발생 가능성이 정확히 알려지지 않은 사건을 갖다가 불확실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동전을 던져서 암내에 나올 확률은 일반적으로 둘 중 하나니까 2분의 1이죠. 이렇게 이것은 위험한 사건에 해당되고, 반면에 그냥 특정한 장소에서 지진 발생 같은 거 있잖아요. 요거는 불확실한 사건이 있잖아요. 발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갖다 불확실성이라고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요거는 참고로 좀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손인, 이태, 손해, 요런 것이 뭐냐, 문제 2번은 이건데, 이게 손인이라는 것은, 손해의 원인이요. 손해의 원인. 요런 거. 화재, 폭발, 지진, 폭풍, 홍수, 자동차 사고, 도난, 사망 등을 이렇게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사고 발생. 요것을 갖다가 손이라고 한다, 손인. 그 다음에 위태. 두 번째는 이태인데, 특정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해 가능성을 새로이 창조하거나 증가시킬 수 있는 상태를 갖다 이태라고 그래. 이태.
이게 새로 발생한다든가 새로 창조하거나 이게 발생했는데 추가로 더 손해가 증가하는 거 있잖아요. 요거를 갖다 이태라고 그래. 이태로운 상태를 갖다 이태라고 그래. 이태. 그다음에 손실의 결과로 발생하는 가치의 감소, 실제 손실을 갖다 손해라고 그러네요. 손해. 자, 요런 것들도 구분해서 알아놓으시고. 자, 이태, 손해와 이태는 사고 발생 가능성이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단계, 안 돼. 그 다음에 손인은 이러한 위험을 상황, 실제로 위험이 발생한 단계를 갖다 손인이라고, 손인. 손해는 위험 사고로 발생한 결과로 가치 감소, 즉, 손실액 있잖아요. 손실을 갖다 손해라고 하거든요. 자, 요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위험의 분류에는 객관적 위험과 주관적 위험이 있어요. 첫 번째는. 객관적 위험은 확률이나 표준 편수를 통해서 측정이 가능한 위험을 갖다 객관적 위험이라고, 주관적 위험은 측정이 곤란한 위험이 있잖아요. 이걸 갖다 주관적 위험. 보험의 대상은 당연히 객관적 위험이겠죠. 요렇게. 자, 순수 위험과 투기적 위험인데, 순수 위험은 손해만 있는 거, 손해는 있고 이득은 없는 거. 자, 홍수나 낙뢰, 화재, 폭발, 가뭄, 붕괴, 사망이나 부상, 질병 있잖아요. 요런 것들이 순수 위험이에요. 순수 위험. 이쪽에. 이게 손실만 발생하는 거. 투기적 위험이라는 것은 손실도 있지만 이익도 있는 거 있잖아요. 주식 투자 같은 게 대표적으로 주식 투자 같은 것이 투기적 위험이죠. 이렇게. 자, 시간에 따라서 위험이 변하냐 안 변하냐에 따라 가지고 정태적 위험과 동태적 위험으로 나눠요. 정태적 위험은 시간에 따라 성격 발생과 변하지 않는 것이 정태적 위험이에요. 동태적 위험이라는 것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성격들이 변하는 거예요. 변해서 예상하기 어려운 위험이죠. 이런 거. 이것을 갖다 동태적 위험이라고 하거든요. 보험에서는 당연히 정태적 위험이 보험 대상이겠죠. 특정적 위험이라는 것은 어떤 위험이 특정된 거예요. 특정. 그 피해 당사자나 한정되거나 매우 제한적 범위 내에서 손실을 초래하는 위험을 갖다 특정적 위험이라고 그래요. 기본적 위험이라는 것은 불특정 다수나 사회 전체의 손실을 초래하는 위험을 의미하는데, 대규모 파업이나 실업, 폭동, 태풍 같은 위험은 사회 전체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험의 대상이 되는 것은 특정적 위험이에요. 근데 기본적 위험도 이게 태풍 같은 경우는 보험으로 이렇게 그 농작물 재해면 태풍 보상하죠. 이렇게 정부에서 보조해가지고 기본적 위험 중에서도 보험을 해주는 것이 있거든요. 이쪽에. 그 다음에 여기냐, 담보 위험이 있고 비담보 위험이 있고 면책 위험이 있는데, 담보 위험이라는 것은 보험에서 이렇게 보상하기로 하는 거야. 뭐 태풍, 강풍, 화재, 지진, 집중호우, 뭐 이렇게 자연재해 같은 거. 비담보 위험이라는 것은 아예 담보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재해는 보상을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면책 위험이라는 것은 담보는 하는데 보상을 안 하는 거 있잖아요. 보상을 안 하는 거. 이런 걸 갖다 면책 위험이라고 그래요. 이쪽에 있는데. 그래서 이제 면책 위험의 대표적인 예로 같은 고의로 인한 사고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갖다 면책 위험이란다. 자, 이렇게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험에서 적합한 객관적 위험이고 순수 위험이고 정태적 위험이고 특정적 위험이에요. 이쪽에 그것도 알아놓으세요. 자, 순수 위험. 요렇게 순수 위험에는 또 종류가 재산 손실이며 간접 손실이며 배상 책임이며 인적 손실 위험이 있거든요. 이쪽에. 요렇게 이거 알아놓으세요. 이렇게 하나 둠자 하나 따서 알아놓으세요. 이렇게 재, 간, 배, 인. 순수 위험의 종류를 쓰시오. 요렇게 하면 이렇게 4개 써줘야 돼요. 재산 손실, 왜 재산상의 손실, 재산상의 피해를 갖다가 재산 손실 위험이라고 그래요. 이 간접 손실이라면은 재산 손실 위험에서 파생되는 2차적인 손실 위험이에요. 만약에 내가 식당을 하는데 불이 나버리면은 영업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도 못 벌잖아요. 그런 것들이 간접 손실 위험이에요. 배상 책임, 제3자, 자신의 과실이나 부주로 제3자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법률상의 책임을 지는 거 있잖아요. 이걸 배상 책임이라고 그래요. 인적 손실이라는 건 사람의 개인의 신체에 개인의 신상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개인의 사망이나 부상, 질병, 퇴직, 실업 등을 초래하는 위험을 말한다. 이렇게 조금 이해하시면 되고, 다음 대응률 맞으면 O, 틀리면 X라고 써요. 화재로 인하여 공장 가동이 중단하거나 영업 활동이 못되는 경우 등은 간접 손실 위험이다. 이거 맞는 얘기죠. 소비자 기호 변화, 가격 변동, 오타네요. 변동, 기술의 변화 등은 이거 동태적 위험이죠. 움직이는 거니까. 요렇게. 대규모 파업, 실업, 폭동 등은 특정적 위험 아니죠. 이건 기본적 위험이죠. 이쪽에. 잘못됐죠. 주식시장은 투기적 위험이죠. 이쪽에. 자동차 보험에서
제2염을 제외하는 것은 비담보 위험이라고 할 수 있다. 이거 맞는 얘기죠. 이쪽에 있는데. 자, 그 다음에 농업부문 위험 유형을 서술하고 그 유형별 정책 주단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이렇게 돼요. 농업부문 위험의 유형은 생산 위험과 가격 위험, 그 다음에 제도적 위험, 인적 위험이 있어요. 요렇게 생가제인, 요렇게 해갖고 하나 암기해 놓으세요. 이거 두 문자는 제가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여러분들이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있으면 더 편한 걸로 하세요. 요렇게 농업 부문의 위험의 농업 부문의 유형과 정책 수단도 같이 알아놓으세요. 이런 것들 출제 가능성이 있어요. 생산 위험, 생산이 줄어버리는 거예요. 농산물 생산하다 기후변화나 병해충, 질병 같은 걸 있잖아요. 생산이 줄어버린 거. 가격이 그냥 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 농산물에 특히 가격 변동이 심하잖아요. 이런 걸 갖다 가격 위험이라고 그래요. 제도적 위험, 제도기나 농업 관련 세금이나 정부 정책 변화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요런 변화를 위험을 갖다가 제도적 위험이라고 하고, 인적 위험은 개별 농민 혹은 농가 구성으로 사고, 질병, 사망에 따른 위험 있잖아요. 요런 것들을 갖다가 인적 위험이라고 그래요. 농업 위험 유형과 정책 수단 요렇게 생산 위험, 가격 제도적 생산 위험에는 뭐 농작물 재보험이나 뭐 긴급 농업 대책 같은 거 있고, 가격 위험은 최저 가격 보장제, 수입 보장 보험 같은 거, 제도적 위험은 요렇게 환경 보전이나 식품 안전의 규제나 비용 부담이나 장려금 지원한다든가 이런 게 있고, 인적 위험 보험은 농업인 안전 보험 같은 거 있잖아요. 요런 걸 갖다가 인적 위험 정책 수단이 있다. 그래서 연결시켜갖고 생산 위험, 가격 위험, 제도적 위험, 인적 위험이 뭐고 여기에 대한 주요 정책 수단이 뭐가 있는가, 요런 것들로 이렇게 서술하라. 요렇게 시험 문제 내기 좋겠죠. 자, 요런 것들 좀 다 여러분들 숙제해 놔야 돼요. 자, 위험관리의 목적은 이게 위험관리의 일반적인 목표는 최종 도달하고자 하는 것이 목표고, 그 다음에 그 최종 목표를 도달하는 과정에서 실천하는 것 같다 목적이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위험관리의 목표에는 첫째, 최소 비용으로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고, 둘째는 개인이나 조직의 생존을 확보하는 거예요. 생존을 확보하는 거. 자, 위험관리의 목표와 목적 구분해서 알아놓으세요. 위험관리의 목적은 또 사전적 목적과 사후적 목적으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사전적 목적에는 경제적 효율성 확보, 불안해서 타인에 전가할 수 있는 법적 의무 이행, 그리고 기업의 최고의 경영자에게 예상되는 위험에 대한 안심의 제공, 이런 것들이 있다. 사후적 목적에는 생존이나 활동의 계속, 수익의 안정화, 지속 증가, 사회적 책임의 이행 등을 둘 수 있다. 자, 요런 것들도 목표하고 목적 있잖아요. 요런 거 위험관리요. 목적, 요런 것들도 조금 알아놓으세요. 목표나 목적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이렇게 낼 수도 있어요. 이 다음에 문제 5-1번 위험관리의 구성 요소. 위험관리의 구성 요소에는 지식, 보험, 보호, 대응이 있어요. 요렇게 시컴호응. 그렇게 암기를 해놓으세요. 위험관리 구성 요소. 주성 요소에는 시컴호응, 요렇게 DH 따가지고 시컴호응, 요렇게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식이라는 게 뭐냐면, 향후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것을 예측해 보는 거 있잖아요. 예측하는 게 지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식. 위험의 원인과 잠재적 결과 등을 파악하는 활동이 있잖아요. 이런 걸 지식이라고 그래요. 농업에 있어서 생산량, 기후원, 강수량 등 분포를 파악하는 활동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지식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보험은 말 그대로 농업에 있어서 농업 재보험에 가입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갖다가 보험이라고 하고, 보호는 좋지 않은 결과 가능성을 갖다 축소하는 걸 때 무슨 나쁜 일이 일어났을 거 지금 예측을 했잖아요. 이렇게 예측을 하는 것은, 예측을 했을 때 그 가능성을 갖다 축소하는 거예요. 축소. 이렇게 농업 용수 관리한다, 관계 체계 정비한다, 경기 정리한다, 예방 접종, 농약 살포 등 활동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갖다 보호라고 얘기한다. 대응은 좋지 않은 결과를 사후적으로 완화하는 어떤 결과가 이렇게 좋지 않은 결과가 발생했을 때 사후적으로 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완화하는 활동을 의미하는 거예요. 농업에 있어서는 다양한 판매, 유통 경로 개척하고 효율적 노동 및 재무 관리 활동들이 이에 해당한다. 자, 요런
요거에서 이염관리 구성요소 이렇게 4가지 써라고도 날 수 있고, 요렇게 쭉 설명해 놓고, 이거는 뭐에 대한 설명이냐, 요렇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요런 것들 알아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염관리 방법에 관한 내용이다. 이것도 시험에 한번 나왔던 거예요. 8회 때 나왔던 건데, 이염관리. 요렇게. 이염관리 방법에는 물리적 이염관리와 재무적 이염관리가 있어요. 이쪽에 있는데, 물리적 이염관리라는 것은 이게 돈 안 들이고 이염관리 하는 거예요. 재무적 이염관리는 돈 들이고 하는 거고, 돈 들이는 거. 자, 물리적 이염 회피, 이염을 갖다 피해버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손실 발생하는 것을 통제하는 걸 손실 통제. 그 다음에 이염 요소의 분리, 이염한 것들을 한 곳에 이렇게 놓지 않고 이렇게 분리해서 놓아둔다는 거예요. 이쪽에 우리가 봤던 복사 같은 거 해서 워드 같은 거 복사해서 하나 더 놓아둔다든가 이런 게 이염 요소의 분리이죠. 계약을 통한 이염 첨가, 이염을 스스로 인수한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놓아둬버리는 거예요. 재무적 이염관리, 이염 보유, 이건 자가보험 형태로 관리하는 것을 이염 보유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염을 제3자에게 전가한다. 이건 보험회사다 보험으로 가입하는 거고, 이염 결합을 통한 이염 발생 대비, 요거는 보험을 갖다 스스로 이렇게 보험을 가입하는 거죠. 보험 형태로 만들어 놓은 거죠. 이염 결합을 통한 이염 발생 대비라고 그래요. 이쪽에 있는데. 그래서 물리적 이염 관리에는 뭐가 있고, 재무적 이염 관리에는 종류가 뭐가 있는가, 요거 알아놓으시고, 그 다음에 요거 또 서술하러 나올 수 있는데, 물리적 이염 관리에 대해서 서술하시고 할 수 있으니까, 요런 것들을 또 내용을 알아놔야 돼요. 이염 회피가 뭐고, 손실 통제, 이염 요소의 분리, 계약을 통한 이염 전가, 이염을 스스로 인수, 요런 것들도 전부 다 여러분들이 요거 내용을 좀 알아놔야 돼. 재무적 이염 관리 내용도 알아놓고. 이게 출제가 하면 됐지만, 요게 중요하니까 또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알아놓으세요. 요런 거, 요렇게 두 문자 따가지고, 해통, 분전수, 보삼결, 요렇게 해놓으세요. 해통, 분전수, 보삼결. 여러분들이 일단은 요런 것들, 목차 먼저 여러분들 싹 공부를 해 놓으시고, 암기를 해 놓으시고, 여기다 살 붙여서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서술형 나오면은, 15점 다 맞기 어려우니까 어느 정도 12점만 맞아도 만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느 정도 쓰면 점수 주니까 목차 쓰고 그 내용 좀 여러분들이 써놓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문제 5-1은 다 가로를 채우셔. 이건 손실 통제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 거예요. 손실 통제는 손실 예방과 손실 감소가 있어요. 요렇게. 근데 이 손실 예방은 손실이 아예 발생하지 않게 사전에 예방하는 거고, 손실을 감소한다는 것은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손실이 최소화하게 만드는 걸 손실을 감소라고 그래요. 이쪽에 있는데. 이렇게. 그래서 이게 손실 예방은, 손실 예방, 예를 들면 고속도로의 속도 제한이나 홍수 예방 댐 건설, 음주단속, 방화벽 설치,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 등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손실 예방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손실 감소는 스프링클러와 같이 특정 손실을 규모를 줄이는 조치 있잖아요. 자동차 에어백 설치하는 거, 이런 것들이 손실 감소다. 근데 손실 감소에는 사전적 손실 감소와 사후적 손실 감소로 나눌 수 있어요. 이쪽에 사전적 손실 감소, 특정 상해나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재산 인명 또는 기타 육감으로 수와 규모를 줄이는 데 초점을 두는 거고, 사후적 손실 감소는 손실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서 피하는 조치, 요런 것들 갖다가 사후적 손실 감소다. 요렇게 조금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염관리 방법을 선택하고 교류할 사항, 요것도 좀 알아놔야겠죠. 이염관리 방법을 선택할 3가지 사항에 서술하시면 이렇게 써줘야 돼요. 그 다음에 고려할 것, 이염 발생 빈도와 손실 규모를 갖다 예측을 해야 되고, 각각의 이염 통제 기법과 이 재무적 이염 재무 기법이 이염 속속에 미치는 영향과 예상 손실 예측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된다. 그게 이런 것들을 갖다 이염 통제 기법 있잖아요. 요거하고 재무적 이염 관리와 그런 것, 여기 이제 물리적 이염 관리와 재무적 이염 관리가 있는데, 이염 관리 방법이 이런 것들을 선택했을 때 어느 정도 이염을 커버할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각각 이염관리 기법에 소요되는 비용을 또 예측해야겠죠. 비용, 요런 것들. 자, 요런 것들도 조금 알아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다음은 이염의 특성에 따른 이염관리 방법이다. 가로를 채우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요렇게 했는데, 요거는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가로놓기. 자,
손실 횟수가 적고 손실 규모도 적으면은 자가보험 형태로 요렇게 처리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손실 횟수는 적은데 손실 규모는 큰 거, 이거 전가, 이건 이제 보험 형태로 가입해야죠. 전가하고. 그 다음에 손실 횟수도 많고 손실 규모는 적은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손실 통제하죠. 손실 통제. 손실 예방이나 손실 감소를 통해서. 그 다음에 손실 횟수도 많고 손실 규모도 크면 위험 회피해야 돼요. 이거 보험에 가입할 수도 있는데 보험료가 너무 비싸니까 요런 경우는 그 위험을 회피해야 된다. 자, 요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요런 거 시험에 한번 나왔던 거요. 그 다음 내용 중 맞으면 O, 틀리면 X라서 고속도로의 속도 제한은 손실 예방이죠. 이거 거꾸로해놨죠. 자동차 에어백 설치는 손실 감소고, 요렇게. 위험 회피는 안전한 위험 관리가 가장 효율적인 건 아니죠. 요거 위험 회피에 당해서.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위험하다 버스 타고 나면서 교통사고 날 수 있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걸어간다고 해서 그렇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임대차를 하두고 또는 하청작업에서 계약을 통한 위험 전가한 방법이 이거 맞는 얘기죠. 비슷한 위험을 가진 사람끼리 모여 공동으로 위험에 대비하면서 위험 결합하는 형태다. 이거 맞는 얘기죠? 되겠는데. 그 다음에, 자, 문제 예뻐요. 농업위험 부분 관리 방안 중 생산위험 관리 방안과 가격위험 관리 방안에 대해 서술하시오. 그 생산위험 관리 방안에는 자, 영농 다각화 방법. 어느 한 작물만, 영농 다각화면 어느 한 농작물의 생산이 감소하고 다른 농작물의 생산을 이를 완화하는 방식이 생산은 다각화예요. 여러 작물을 갖다 경작을 한다는 거예요. 이제 농작물 보험에 가입한다든가, 요렇게 수확량 감소를 대비해서 보험에 가입한다든가, 재해 대비 기술을 수용할 때 생산 위험 관리, 요런 것들을 들 수 있어요. 생산 위험 관리는. 이거는 뭐 농가에 이제 방사팩 같은 거 설치해서 냉해 방지를 하여 생산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이런 기술을 응용한다는 거. 자, 그런 얘기예요. 가격 위험 관리만도 이것도 똑같아요. 이것도 이제 영농 다각화는 똑같고, 그 영농다각화는 생산 위험이나 가격 위험도 낮출 수가 있어요. 이쪽에. 네. 농작물을 시기적으로 분산하여 판매는 분산 판매를 한다는 거예요. 이쪽에 가격 위험 관리만. 그 다음에 수입 보장 보험에 가입을 한다든가, 선도거래에서 미리 수확기 때 이렇게 수확해서 판매하는 게 아니라 미리서 농사를 시작할 때에 항으로 얼마에 납품을 하겠다 이렇게 약정하는 것을 선도거래라고 그래요. 선도거래. 그래서 가격위험 관리 방안은 요런 4가지가 있고, 이렇게 생산위험 관리 방안은 이 3가지가 있다. 그래서 요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산위험 관리 방안 이렇게 3가지 이렇게 좀 암기해 놓으시고, 가격위험 관리 방안도 요렇게 4가지 있잖아요. 이런 것들 이렇게 조금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농업 위험에 대한 정책 개입의 이유는 뭐냐면 기후와 병해충 등 인간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양한 변수들에서 많은 영향을 받고 가격의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정부가 정책적으로 이렇게 개입하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데. 그 다음에 7번. 이건 이제 보험에 관한 얘기인데, 이제 보험은 요거 이제 시험이 좀 잘 안 나온 부분인데, 그냥 이거는 보험의 정의예요, 정의. 이게 보험의 정의된 부분인데, 요거 가로놓게 나올 수 있으니까 요거는 좀 챙겨 놓으세요. 다수 동질적 위험, 한 곳에 모은 위험 결합 행위를 통해 이런 거, 가게나 기업이 우연적인 사고 발생을 있게 되는 실제 손실을 다수 동질적 위험 결합으로 얻게 되는 평균 손실로 대체하는 거예요. 평균 손실로. 요걸 갖다 보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런 거 제가 지금 빨간 걸로 이렇게 체크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요런 것들 가로놓게 나올 수 있으니까 요런 것들 좀 잘 챙겨 놓으세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제 보험은, 이게 진짜 보험의 정의죠. 보험은 다수가 뭐예요? 뭐를 각출해요? 보험료를 각출하여 공동 재산을 갖다 조성하고, 우연적으로 사고가 발생한 거 손해를 입은 자, 누구에게 손을 입은 자 일정한 반복으로 뭘 줘요?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자, 요거는 보험의 정의인데, 요거 가로넣기 같은 거 나올 수 있으니까 요거 좀 정의 좀 잘 챙겨 놓으세요. 자, 보험에 또 다른 정의를 하면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험, 사회적인 관점에서 보험, 법적인 관점에서 보험, 수리적인 관점에서 보험으로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거든요. 경제적인 관점은 보험의 근본 목적은 재무적 손실에 대한 불확실성, 즉 위험의 감소라는 거예요.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위험 전가와 위험 결합 형태를
이용한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험을 위해서 위험 전가라는 것은 보험회사에 보험 가입하는 거고, 위험 결합이라는 건 스스로 동질적 위험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돈을 모았다가 사고 나면 돈을 주는 거, 이걸 위험 결합이라고 그래요. 사회적인 관점에서 보험은 사회 구성원에게 발생한 다수 손실을 다수히 부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요렇게 다수가 참여한다는 거예요. 법적인 관계로서 보험자와 피보험자 계약자 사이에 맺어진 재무적 손실을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법적 계약이에요. 보험은 법적 계약. 그리고 수리적 관점에서 보험은 이게 확률과 이게 통계적 기법을 바탕으로 미래의 손실을 예측해 푼다는 수리적 제도라는 거예요. 요렇게 확률과 통계를 이용한다는 거예요, 보험은. 자, 요런 것도 좀 한 번씩 좀 알아놓으시고. 자, 내용을 마지막으로 틀리면 이제 보험은 개별 위험을 감수하는 집단 위험도 감수하죠. 이건 틀렸죠. 경제적 관점에 특히 중요한 보험을 쓰는 위험을 결합하여 위험을 감소시키는, 이거 맞는 얘기죠. 위험은 합리적인 관점에서 결합 방법을 이용하지 않는 수단 제도는 보험이라고 할 수 없다. 그렇죠. 요렇게 위험의 합리적 관점에서 결합 방법을 이용해야 보험이라고 하지, 요걸 이용하지 않으면은 이게 보험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보험은 다수인이 필요 없고, 잘못됐죠. 다수인이 필요하죠. 요렇게 법에 의한 제도적 뒷받침 시 보험은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 이것도 맞는 얘기죠. 이쪽에 있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험의 특성 같은 거는 여러분들이 요렇게 목차를 알아놓으세요. 요렇게 예기치 못한 손실의 집단화, 위험 분담, 위험 점가, 실제 손실에 대한 보상, 이게 실손 보상이에요. 대수 법칙, 요렇게 있거든요. 요렇게 예분 손수전, 예분 손수전, 요렇게 해서 두 문자에 따라서 요런 것들을 알아놓고, 보험의 특성, 요렇게 보험의 특성은 이렇게 여러분들 목차 알아놓고, 혹시 서술하라고 나오면은 요런 거 이렇게 살 붙여서 써주시면 돼요. 이쪽에. 자, 여기서 이제 대수 법칙은 이렇게 알아놔야죠. 대수 법칙. 자, 대수 법칙이 뭐냐면, 주사위 있잖아요. 주사위를 딱 던지면은 1이 나올 확률이 몇이요? 1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이죠. 6분의 1. 근데 주사위를 한 번 던졌을 때 1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주사위를 두 번째 던졌을 때도 1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거 주사위를 수도 없이 수천 번 이렇게 던지잖아요. 던지면은 1이 나올 확률은 결국 6분의 1에 수렴한다는 거예요. 요게 이제 대수 법칙이거든요. 이렇게. 대수 법칙은 표본이 클수록 결과가 점점 예측된 확률에 가까워진다는 통계학적 정리이다. 자, 요렇게 대수 법칙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대수 법칙을 좀 알아놓으세요. 대수 법칙 뭔가. 자, 그 다음에 보험의 성립 조건, 요것도 목차 정도 알아놓으세요. 목차. 요렇게 동질적 위험은 다수가 존재해야 되고, 손실의 우연적 발생을 해야 되고, 한정적 손실이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재난적 손실, 너무 손실이 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확률적으로 계산 가능한 손실이야 하고, 경제적으로 부담 가능한 건 보험료야 된다. 요렇게 해서 다, 우, 한, 비, 확, 요렇게 해서 두 문자 따가지고 하나씩 알아놓으세요. 요거는 요런 거 뭐 보험의 성립 요건 뭐 5가지를 써라. 요렇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요런 것들 목차 위주로 알아놓고, 내용은 여러분 읽어보면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읽어보고 이렇게 좀 서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보험의 순기능 이것도 이게 회소신 투자한 요렇게 하고 두 문자를 알아놓으세요. 요런 거 목차 정도 알아놓으세요. 보험의 순기능, 손실 회복, 불안 감소, 신용력이 중대하고, 그 다음에 투자 재원이 마련한다. 보험을 해서 보험료, 개인 내는 보험료는 조금이지만 이것이 모아지면 그 금액이 커지니까 요걸로 다른 데 투자할 수 있거든요. 투자 재원이 아니고 자원의 효율적 이용에 기여한다. 요게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에서 보장하니까 이렇게 조금 위험이 높은 곳에도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자원의 효율적 이용에 기여한다는 것은 안전의식이 고취된다는 거죠. 이쪽에 있는데. 자, 요 정도 알아놓으시고, 보험의 역기능은 사업비용이 발생하죠. 각종 이렇게 보험 유지하려면 직원들 급여도 줘야 하고 모집 수당도 줘야 되니까 사업비용이 발생, 보험 사기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요렇게 보험 받으려고 사기로 사기 행위가 많이 증가할 수 있고, 손실 과장 조금 어떻게 자동차가 조금 고장 났는데 많이 고장 났다고 해가지고 과장으로 해서 사회적 비용도 이렇게 초래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역선택 및 도덕적 해이에 대해 서술하시오. 역선택 및 도덕적 해이는 요거 10회 때 출제됐던 부분이에요. 이렇게 가로놓기로. 그래도 요건 중요하니까 요것도 조금 알아놓으세요. 자, 역선택과 역선택, 보험자가 계약자에 대한 정보를 완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계약자가 자신의 정보를 보험자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비대칭 정보가 발생하면 역선택 도덕적 해이가 발생을 해요. 요런 게 가로놓게 나왔어요. 요렇게. 역선택이는 한마디로 말해서 보험금 탈라고 위험 높은 사람이 보험에 가입하는 거예요. 요게 역선택이고, 요렇게 도덕적 해이라는 것은 보험에 가입하고 나서 방치해둬 버리는 거예요. 사고 발생하면은 보험금 내가 타면 되니까 이렇게 방치해 버리는 것을 도덕적 해이라는 거거든요. 저게. 그 다음에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에 비교하면은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는 보험가액에 비해 보험 금액의 비율이 클수록 발생할 확률이 높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보험가액입니다. 보험을 이 건물이 있으면은 이 가치보다 보험을 많이 가입했을 때, 그래서 쉽게 말해서 초과보험을 가입했을 때에 이렇게 발생 가능성이 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익은 역선택이나 도덕적이나 당사자에게 귀책되라고 하면 피해는 누구에게 봐요? 다수 선의 계약자에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쪽에. 요게. 그래, 이게 돌아간다는 측면에서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의 유사점이고, 요건 유사점은 보험가액에 비해 보험금이 클수록 발생하는 높고, 이익은 그 당사자에게 돌아가는 반면에 피해는 전체에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의 차이점은 역선택은 계약 체결 전에 일어나는 거고, 도덕적 해이는 계약 체결 후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데, 이런 것도 다 비교해서 조금 알아놓으세요. 이쪽에 있는데. 자, 그 다음에 손해보험의 원리도 좀 알아놔야겠죠. 이런 것도 좀 알아놓으세요. 시험에 나올 때도 한번 됐어요. 위험에 분담한다는 거예요. 소액의 보험료를 매개체로 하여 큰 위험을 나누어 가짐으로써 경제적 불안으로부터 해방돼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가 보험인데, 이 원리를 갖다 위험의 분담, 서로서로 이렇게 위험을 분담한다는 거예요. 위험 대량의 원칙, 요거는 대수법칙하고 똑같은 거죠. 수학이나 통계학에서 적용되는 대수법칙을 보험에 응용하는 것도 위험 대량 원칙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급부 반대급부 원칙은 수지상등 원칙이 나오는데, 요거 두 개 같이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요런 거예요. 급부 반대 균등 원칙이라는 것은 요렇게 여기에 10명이 있다고 봐요. 여기에 10명이 있는데, 요 사람들이 사고가 나면은 1,000,000원을 주기로 했어요. 1,000,000원. 한 사람당 요렇게 1,000,000원을 주기로 했어요. 그러면은 이 1,000,000원을 만들어 놓으려면 10명 다 얼마나 해야 돼? 10명이서 요렇게 우리가 눈으로 생각해도 100만원씩 내야죠. 이게 100만원씩 내는 게 보험료예요. 보험료고, 그 다음에 1,000,000원, 이게 저기 한 명이 사고 난다고 예상을 했으니까 1,000,000원이에요. 1,000,000원. 요렇게 맞추거든요. 이렇게 이게 수입이고, 요게 전부 나갈 게 지출이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요렇게 이 전체 들어올 수입과 전체 나갈 지출 이렇게 맞추는 거 있잖아요. 요걸 수주상등 원칙이라고 그래요. 수주상등 원칙. 그러면 보험료는 이 거꾸로 이렇게 10으로 나눠줘 봐요. 그러면 보험료는 1,000,000원 곱하기 10분의 1이잖아요. 10분의 1. 요렇게. 보험료는 1,000,000원 곱하기 10분의 1. 이거는 사고 발생 확률이죠. 사고 발생 확률이거든요. 요렇게. 요게 급부반대 이제 이게 보험료는 1,000,000원 곱하기 내가 평균 지급보험금에다 사고 발생률 곱한 거 있잖아요. 이게 반대급부 원칙이에요. 이게 급부 반대급 원칙. 급부 원칙이면 개인에게 적용하는 거고, 이건 이거 보험에 가입한 사람 전체 들어올 그 보험료하고 전체 나갈 보험금 있잖아요. 균형을 이렇게 맞추는 걸 갖다 수지상등 원칙이라고 하고, 급부 반대급부 원칙은 이렇게 보험료 있잖아요. 개인이 내는 보험료는 평균 지급보험금 있잖아요. 지급보험금에다 사고 발생 확률하고 같다. 요게 급부 반대급부 원칙, 균등 원칙이거든요. 자, 요런 것들은 좀 알아놓으세요. 써라고 나올 수가 있어요. 급부는 계약자가 내는 보험료를 의미하고, 반대급부는 보험자로 받게 되는 보험금에 대한 기대치예요. 보험금에 대한 기대치요. 기대치. 즉, 이염집단 구성 각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평균 지급보험의 사고 발생 확률을 곱한 금액과 같다는 것을 말한다. 이게 급부 반대 급부 균등 원칙이에요.
이런 거. 이렇게 여러 거 써라고 나올 수 있어요. 이험 대량 원칙이 뭐냐, 급부 반대 급부 원칙이 뭐냐, 이런 거 써라고 나올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수지 상등 원칙, 수입과 지출을 맞추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득 금지 원칙, 손해보험을 가입했죠. 손해보상이 있으면 보험사고로 발생시 실제로 손해 나온 것만 보상하고 그 이상은 안 준다는 거예요. 이게 이득 금지 원칙. 이게 실손보상 원칙과 똑같은 얘기죠. 이 이득금지 원칙을 실현하기 대표적인 법규는 초과보험 규제를 하고 있고, 중복보험을 가입하더라도 중복보험이란 동일한 목적물에 대해서 동일한 문자 여러 회사하고 보험을 가입했는데 이런 보험 가입 금액이 이 보험 가입 금액 합계가 보험 가입을 초과하는 거예요. 중복보험에 가입하더라도 비례 보상을 하지, 요렇게 각각 보험을 준 거예요. 사고 발생한 것만큼만 중복보험도 보험금을 줘요. 보험자 대리라는 것은 보험금 지급하고 잔존물 가치가 있을 때 그걸 해소하는 거요. 요런 제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득금지 원칙을 실현하기엔 그 대표적인 법적 규제는 이 초과보험과 중복보험과 보험자 되겠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 분대급수금이라 저고 손해보험 원리 5가지 있잖아요. 알아놓고 요런 것도 출제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알아놓으세요. 이득금지 원칙을 실현하는 대표적인 법적 규제는 초과보험하고 중복보험, 보험자 대가 있죠. 자, 이런 것들도 좀 알아놓으시고. 그 다음에 손해보험의 법적 특성, 요것도 시험에 한번 나왔던 거예요. 서술형으로, 서술하라고, 요렇게. 자, 요렇게 쭉 설명했는데, 요렇게, 내가 맞으면 틀리면 X를 하는데, 요거 쭉 설명하는 게, 손해보험 계획은 어떠한 특별히 정해진 요식행위를 필요지 않는다 그래서, 요렇게 청약과 보험자의 승낙만 있으면 돼요. 이렇게 보험의 쌍방은 의사 합치만 있으면 합치만으로 성립함으로 불효식의 낙선계약이라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데 어떤 요식행위를 유하지 않는 데서 불효식이고 당사자의 청약과 승낙의 계약을 이루어진다면서 이게 낙선계약이라는 거예요. 이게 불효식의 낙선계약이다. 자, 여러분들 요거 하나 내가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청약과 체결과 성립에 대해서 차이에 대해서 좀 설명해 줄게요. 자, 보험계약을 청약을 하고 청약에 대해서 회사가 승낙을 하면은 계약이 성립을 해요. 성립을 하는데 이 청약해서 이 승낙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이걸 갖다 체결 과정이라고, 이게 체결이라고 하고 이걸 체결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청약을 하고 회사가 승낙을 하는 시점 있잖아요. 승낙을 완전히 떨어졌을 때를 갖다 성립이라고 그래요. 성립. 요렇게. 그 다음에 청약을 하고 회사가 또 이렇게 인수심사를 쓰면 심사하고 여러 그 과정을 쭉 거치거든요. 거쳐서 최종적으로 승낙을 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청약에서 승낙하는 과정 있잖아요. 이걸 계약 체결이라고 하고, 청약을 하고 회사에서 완전히 승낙을 떨어져 버리는 시점이 있잖아요. 떨어져 버리면 그때를 갖다가 계약 성립이라고 한다. 요렇게 여러분들이 체결하고 성립하고 좀 구분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손해보험 계약은 계약자 보험료 지급과 보험료와 보험금 지급을 약속하는 유상, 돈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유상 계약이죠, 유상. 그리고 쌍방 간에 손해보험 계약은 보험자는 손해보상 의무가,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 의무가 있죠. 쌍방 간의 의무가 있어서 쌍무계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손해보험 계약은 상행이며 공공행위다. 공공행위죠. 영업행위죠. 영업을 이득을 목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게 상행성이거든요. 그리고 부합계약성이고, 약관에 따라서 다수 계약을 하기 때문에 딸려 들어가서 계약을 체결하는 부합계약성이라는 거예요. 손해보험 계약에서 보험자 사고 발생 위험 직접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도덕적 양해 가능성이 크죠. 여기에 큰 계약이죠. 큰 계약이기 때문에 최고 선의성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손해보험은 한 번만은 이 법률행위가 아니고 일정 기간을 당사자는 권리가 계속 존속하는 법률 계속 계약성이라는 거예요. 손해보험 계약, 보험계약이라는 것은 부동산은 한 번만 딱 체결하고 끝나버리잖아요. 그 잔금 넣고 나중에 계약금 넣고 잔금 넣으면 끝나는데, 보험계약은 한 번 체결하고도 그대로 계속 이렇게 진행해서 가는 요런 그 계속 계약성은 성질이 있다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데. 자, 요렇게 옛날에 9회 때 요렇게 나왔어요. 요거에 대해서 서술하라고. 요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 읽어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